IRP를 꼭 하라고 하는데 막상 또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IRP에 현금만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투자는 또 어떡하지? 그래서 이 김잔잔이 아주 쉽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쉽게만 IRP 시리즈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IRP의 투자 규칙, 그 법적인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투자 상품의 목록들, 마지막 세 번째로 저 김잔잔이라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소신 있게 또 색깔 있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투자 규칙입니다. IRP에는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최소한 30%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최소 30%라는 거지, 내가 위험자산을 넣고 싶지 않으면은 안전자산만 100% 넣는 것은 또 가능하다. 하지만 저 김잔잔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고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게 위험자산이라는 워딩도 살짝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위험자산이 아닌 게 됩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자산 70% 풀로 최대까지 가능하다면 70%를 넘겨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게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에서는 이 중요한 위험자산 70% 투자 목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위험자산이고 어떤 것은 정말 투자가 권유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식 개별 종목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식형 ETF, 상장지수 펀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IRP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IRP 수익률 상위 5%의 투자자들도 투자 비중의 절반 이상이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서 ETF 투자액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형 ETF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또 주의점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만 가능하고 해외, 미국에 상장된 ETF들은 직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이 주식형 ETF에서도 제약이 조금 더 존재합니다. 먼저 레버리지는 안 됩니다. 2배, 3배로 과속해서 도박하듯이 투자하지 말아라. 인버스도 안 됩니다. 역주행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거꾸로 베팅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장기 투자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해지 상품도 의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금융공학 걸어놓고, 저도 개인적으로 환해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깔끔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 ETF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선물이라고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환에 투자하는 일본엔 선물, 아니면 원자재, 원유, 옥수수에 투자하는 선물들,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뭔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ETF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뉘앙스가 주식을 허용해 주긴 하지만 선 넘지 마라. 너무 과격하게 투자는 하지 마라. 노후 준비를 하는 계좌답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 국내 상장 ETF는 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안 된다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맹점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또 오히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Great 아메리카의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차트들, 아름다운 지수들에는 아주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 IRP 계좌 너무 제약이 많지 않나 싶으면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끝났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투자 부적격 등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츠,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이 리츠주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도로나 항만, 다리,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김잔잔의 꿀팁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지가 6년차 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짬에서 나오는 꿀팁입니다. 이 인프라 펀드가 허용되면서 투자 옵션이 맥쿼리 인프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코스피 주식시장에 주식 개별 종목처럼 상장이 되어 있어서 주식 개별 종목 사고 팔듯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IRP를 떠나서도 그냥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특히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어르신분들, 노후 대비용으로 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일단 10년 차트를 보더라도 아주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는, 10년 전에 5,000원이었는데 14,000원 찍고 현재 11,000원 라인대니까 3배까지 갔다가 현재 2배 정도에서 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맥쿼리 인프라가 인기 있는 진짜 진가는 바로 배당금에 있습니다. 이게 1년에 2번 정도 배당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거의 플랫하게 한 6%에서 7% 정도로 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 이자랑 비교하면 너무나도 혜자죠. 이 인프라 펀드 자체가 회사가 아니라 이런 고속도로, 터널들, 그리고 뭐 철도, 도시가스, 다리 이런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람들이 도로나 다리를 갑자기 이용해버리지 않는 이상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아까 개별 주식 종목이 매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펀드로 분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IRP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 부분 짬에서 나오는 꿀팁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ELS와 DLS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영어라서 보기 싫죠. 한국말로 하자면은 주가 연계 증권, 그리고 잡것들 연계 증권이라고 제가 임의대로 썼습니다. 이 잡것들에는 금리, 통화, 원자재, 신용 등급 등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썼냐면은 이런 것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투자를 권장드리지도 않습니다. 저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의 본질에 맞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두 상품의 근본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도박적이고요. ELS 투자자 피눈물,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매번 연례 행사처럼 문제가 되는 상품이 바로 ELS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베팅을 해서 맞춰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김잔잔 구독자님께서는 굳이 다른 좋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도박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김잔잔의 선택, 다른 채널과는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김잔잔의 픽,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주식형 ETF에서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종 ETF를 꼽고요. 그 중에서도 S&P 500, 나스닥과 같이 시장 대표 지수도 있고 빅테크만 모아놓은 특수한 ETF들도 있고 고배당주, 슈드 이런 것과 같은 ETF 모음집들도 상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김잔잔은 하나 시원하게 꼽으라면은 오로지 S&P 500. 왜 S&P 500을 추천드리는가? 그리고 S&P 500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련한 사항은 연금저축 시리즈 5탄에서 아주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 전 국민이 꼭 봐야 됩니다.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무난해 보이지만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매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나스닥 100은 어떤가요? 나스닥도 좀 다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우리 구독자님들께 나스닥이 아닌 S&P 500만 추천드리는지는 제가 추후에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S&P 500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온갖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또 결정장애가 오는데요. 제가 연금저축 6탄에서 가장 좋은 S&P 500 ETF 딱 한 개 또 시원하게 꼽아드렸습니다. 이대로만 가시면은 무난하게 깔끔하게 스트레스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은 기호에 맞게 아니면 제 픽대로 채우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안전 자산 최소 30%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히려 좋은 게,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나는 은행 예금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은행 예금 같은 경우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안 되는데 IRP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과 같이 안전자산 30% 목록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